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경화가 수성결사 기간중 남긴 이들 서문과 기문들은 수성결사와 관련되거나 불교 부흥을 위해 도모한 불사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한 글들이다래요. 사실 그 기문과 서문 영찬을 우리 경험사 이렇게 많이 볶아 먹었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이거 없었으면 개털이지 뭐. 경험사가 선을 드러낼 만한 그런 게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 경호선사 자체가 막 까발려갖고 막 당신이 이런 거를 쓴다 막 이러지를 안 해요. 글 쓰는 걸 좋아하질 않았어요. 경호선사는 글 쓰는 걸 아주 싫어하시고, 뭐 이런 걸 쓰려고 그래 쓸데기 없이 이러는데, 그냥 부탁을 하니까 마음 약해서 거절하지 못했느니라 이렇게 되는 거니까, 거절하지 못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서문도 남고 뭐 기문도 남고 지금은 좋아? 아주 좋지요. 수성결사와 관련되거나 불교 부흥을 위해 도모한 그 불사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한 것들을 왜 가가지고 전부 다 창건기 써주세요, 기문 써주세요, 서문 써 해갖고 된 거고, 주로 창건기가 많죠. 왜냐면은 언제는 뭐 경호선사 안 나타났으면 창건기 못 쓸 뻔했는데, 막 20년 묵은 막 금강암 막 창건기도 써달라고 그러고, 계명암 창건기도 써달라고 그러고, 그냥 뭔 창건기 다 긁어더라. 그러지. 이제 방화민도 그냥 여기 방화민 범어사 총서 방화민이 있지를 않나. 뭐 어디야 또 해인사 총서 해인사 방화민이 있고, 또 어디 방화민이죠? 또 방화민을 막 써달래. 그러더니 또 계사문을 써달래. 완전 정완규문을 쓰고, 방암 청규가 들어있고, 창건기가 봐요. 창건기는 또 썼네. 선사기, 창설 선사기. 선사는 뭐랬죠? 선빵. 그 다음에 선사 개의서, 설선사 개의서 있죠. 계명함 설선사 개의서, 이런 것들이 주리를 이루고 있다. 경화는 수성결사의 맹주로서 상당한 의욕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추진하였더라. 이 맹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맹주라보다는 법주라는 말이 더 맞죠. 왜냐하면 맹주는 아닌가? 쏘리. 이 맹주는 그 혈동수정의 동솔도솔 동성불과 계사문 할 때 그건 맹주고, 그 다음에 그 해인사 장경각 대장경 그 인경불사 할 때는 법주고, 그죠? 법을 하는 대장이고, 그 다음에 그 세 가지의 직책이 있었어요. 법주, 맹주,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하는 것은 종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죠. 그러니까 선원의 조실이 된 거는 종주. 그러니까 맹주, 종주, 법주 세 개가 있어. 그래서 상당한, 그 중에서 맹주로서 가장 의욕이 많았을 때가 결동수정의 동생도솔 동성불가 계사문이죠. 해인사에서 1899년 1월 11일 날 일들을 추진하였더라. 그러나 이러한 기록들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물론 기록을 남기는 차원에서 했겠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뭘 남기기를 좋아하잖아요. 경호선사는 그 뭐 들라고 남기려고 그래. 남길 필요 없다니까. 이미 다 됐는데 뭐 들라고 남겨 하는데, 끝끝내 남기기를 좋아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끝끝내 남기잖아요. 그래서 남기는 차원을 넘어서서 경화선의 핵심인 그 중도고리 법문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좋은 거죠. 만약에 그런 법문, 뭐 서문, 기문, 영천 이런 거를 사람들이 부탁하지 않았다면은 개뿔 아무것도 안 남아있을 뻔했어. 근데 어쨌든 그분들이 그렇게 기록으로 남기는 바람에 경화선사의 중도고리 법문이 그 문장 속에 그냥 곳곳에서 막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경화선사의 그 문장력이 발휘되는 순간이죠. 빛을 발하는 순간이에요. 문장력이 아무리 좋으면 뭐해. 현사가 썼잖아요. 취연화상 행정에서. 나는 문목을 방치한 지 오래됐고, 나는 부처도 계명한 바 없고 부처님 법에 계명한 바가 없다고 말하는 경허선사 오기야? 아주 오기를 부려요. 나는 계명하지 않았다니까. 거기에 밝게 뭐를 저기 깨달은 바가 없어. 부처님 법에. 나도 그냥 속이 다 시원해요. 그냥 부처님을 원망하는 거죠. 왜냐? 아니 그까짓 거 동학농민혁명 그 좀 뭐 그 저기 성공하게 좀 어디가 덧나? 우금치만 건넜어봐. 우금치만 건너. 난 그 통곡의 우금치 고개를 갈 때마다 그냥 아주 속이 상해. 그냥 저기 있네 우금치. 아유 속상해. 에이구 저기 우금치가 있어요. 내가 거기 가서 이 국화를 500송이 갖다가 바치고
에휴, 속상해. 삼 년간 하고 안 해요, 이제. 어쨌든, 근데 또 11월 11일이 곧 돌아오나 봐요, 음력으로. 지금이 딱 10월 11일이네요. 한 달 남았네. 그래서 문장의 곳곳 속에 다 드러내고 있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루빨리 수행에 진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사선의 당체를 직지하고 있다라 이런 말이야. 그냥 직지야, 직지 바로 가르쳐. 직지심체요절처럼 바로 가르쳐야 되는 거야. 근데 무슨 뭐 깨어 있음이고 무엇이고 나발이고 뭐 번뇌가 들끓으니까 번뇌를 번뇌를 일으키지 말라나? 절대로 번뇌가 들끓지 않아요. 여러분이 무슨 번뇌 들끓었습니까?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고 또 잘하려고 고민하고 하는 거지. 왜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채찍질하고 우리를 그렇게 폄하하고 이렇게 못되게 만들어요. 우리 중생이 뭔 죄를 저질렀다고. 너무하셔. 부처님도 하느님이고 부처님이고 어떻게 이렇게 중생들을 힘들게 해. 다 힘들다니까. 나는 아주 이 중생들 힘든 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아주 못 살아요. 나도 힘들어. 나도 그냥 얼마나 힘들은지 너무 아셔. 있다는 것에서 경어의 저술들은 단순한 기록물 외의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기록물에 그거를 뛰어넘는 거죠. 경어선사 글은 기록물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선어록이에요. 지침서. 선의 지침서죠. 이때 경어는 한국 전통 가나선의 선풍을 진짜 크게 증대시키게 되는데 경어는 이 기간에 해인사를 중심으로 하여 여러 사찰의 선언을 개설하고 해인사를 중심으로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원래 처음에 발을 디딘 거는 범어사지요. 1898년 5월에 범어사를 중심으로 시작을 했지만 경어선사가 가장 많이 머무르신 사찰은 해인사예요. 또 가장 많은 업적을 남기고 기록물을 남긴 것도 또한 해인사죠. 그리고 또한 경어선사가 삼수갑산으로 떠나서 마지막 여행지를 가기 위해 떠난 것도 해인사예요. 오 마이 갓. 그래서 제가 해인사를 몇 번 찾아가려고 했는데 거기도 속 시끄럽고 어쨌든 뭐 그냥 마음이 내키는 곳은 수덕사고 내가 어쨌든 간에 뭐 어쨌든 경어는 이 기간에 해인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사찰의 선언을 180개를 개설했다. 크고 작은 선언이 수선사를 창립하는 등 그 일정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여서 불교 역사상 수많은 업적을 남기는 그 역량을 보여주죠. 이 경어선사의 역량이 보통이겠습니까? 그 짧은 기간에 이걸 다 하신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그의 선사상을 그 속에 고스란히 담아서 선지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외형적인 결과물에 치중하여 외형적인 결과물을 경서가 막 이렇게 만들어낸 치중해서 그 선지를 담고 있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선지를 담고 있는 부분은 반드시 차지하죠. 저는 외형적인 결과물 그거 중요하지도 않아. 왜? 하나를 딱 봐서 그냥 바로 직지해서 들어가면 끝이니까 어느 곳에 인연이 닿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내가 뭐 더 강조하든 강조하지 않든 인연 따라 법 따라 산 따라 법산스님 법산스님 법 따라 산 따라 하는데 자기 인연 따라서 그것이 개합이 되면 그만이죠. 근데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기회는 많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하지 않을 뿐이야. 그냥 기회가 엄청 많다니까. 그래서 논자는 이러한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경어선의 중요한 선사상인 선사상의 핵심인 뭐? 중, 도, 불, 이 를 집중적으로 연구해보고자 했다. 1879년 통학사에서 깨달음을 얻은 경어는 1880년 거처를 1월달에 그죠? 말했죠? 1월 9일날 하늘이 경어선사에게 내리는 선물 천장암 하늘이 감춘절 비처에
경허선사를 모시게 돼요. 경허선사에게만 허락한 절이죠. 아무도 천장암에 가서 돌을 닦고 대어를 성취한다는 지금까지도 없어요. 앞으로도 없어요. 거기는 범접할 수 없는 곳. 그래서 그 경허선사의 그 사가의 친형인 태허 성원이 그 마곡사에서 주지발령을 받은 게 이 천장암이야. 대박이야. 1880년 1월 9일 날. 오 마이 갓. 참 대단한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 천장암에서 6년간의 보림을 마치고 1885년 5월 달에 만행을 떠나는데 그 만행이 한 번 떠난 이후로 20년간 거의 천장암을 들락날락만 하고 6년간 보임 후에는 같이 하지 않아요. 근데 그 6년간에 해월이 수월이 만공이가 같이 밥 먹고 한솥밥을 먹고 지내는 아주 중요한 시기죠. 그래서 1885년 5월에 내려오면서 뭐를 엎어? 컵에가를 엎죠. 뭐죠? 세여 청산하자시라. 그게 그 내려오는 그게 그예요. 그래서 뭐야? 춘성무초 불개와라. 춘성 세여 청산하자시오. 춘성무천 불개와라. 양문방인 성우사. 만약에 누가 성우의 일을 묻는다면 뭐라 그랬어요? 성녀심중 겁에 가라 하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7원 절구의 시를 남기시고 거기서 주장자 뭐 달바가지를 싹 태우시고 내려오시잖아요. 그게 바로 1885년 이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20년간 호소의 개심사도 가시고 부석사도 가시고 악리하다가 중생을 교화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작거리에서 놀기도 하고 때로는 어디 가서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 제자를 지도하기 위해서 몸으로 역행을 보이면서 살아있는 제자를 지도하기 위해서 역행보살도 많이 감행하시죠. 그래서 살아있는 육성 법문을 통해서 살아있는 육성 법문이 뭐예요? 몸으로 구현하는 법문. 목으로만 입으로만 하는 법문이 아니고 온몸으로 구현하는 법문을 통해서 간화 선풍을 대중에게 교화하는 행위로 세간의 이름을 떨쳤더라. 그러던 경우는 1898년 광무 2년에 무술년에 그의 나이 50세 때, 딱 50세 때 가신 거예요. 그 50세 때 범어사에서 그 찍은 사진을 자꾸 방한함이라고 우기는 바람에, 자, 아무리 임자가 안 나타나고 경허선사를 너무 소홀히 한다고 해도, 경허선사에 이미 사진이 다 있고 그림이 있는데, 어떻게 그거를 경허선사가 그 범어사에서 첫 번째 조실, 초대의 조실이 돼서 그 하한 거 해제 기념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7월 15일 날 50세 때 서산 부석사에서 추석하고 있었는데 5월이죠. 이때 범어사에는 등암 나오죠. 아까 등암화상 등암 회현 그러니까 등암 강백 회현 강백 혼해 강백 성월 강백 성월이도 오성월이죠. 오성월 담해 강백 화월 강백 등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게 우리 해암 스님하고도 관계되는 분이 혼해 강백하고 성월 강백이에요. 예, 해암 스님이 제자로 삼은 분이 담해인가 혼해인가 잘 모르겠다. 어쨌든 오성월 스님한테 쫓겨나요. 우리 해암 스님이. 왜? 우리 해암 스님이 빈둥빈둥 놀기만 하고 뭐 그까짓 거 이런 거 돌을 닦아서 못 얻었느냐 선을 해서 못 얻었느냐 그냥 도통이나 부릴 줄 알면 되지 해가지고 빈둥거리고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오성월 주지가 절밤만 축내는 식충이라고 해서 쫓겨나요. 산문초송을 당했거든요. 법무사를 주렁주렁 내려가다 보니까 뭔가가 뒤가 캥겨 아닌 것 같아. 이게 뭔가 있으니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선방에 모여 있고 이러지. 그래가지고 해암 스님이 도로 올라와요. 그래서 참회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오성월 스님이 받아들이는데 사실은 이 우리 해암 스님은 경허선사를 보지 못하지요. 경허선사와 연결되지 못해요. 왜? 성월 스님이 이미 경허 스님이랑 그 시대 때 우리 해암 스님은 20살밖에 안 돼야. 20살밖에. 그러니까 어리죠. 우리 해암 스님이 1904년생인가 보다. 1904년생이거든요. 근데 우리 경허 스님은 1904년에 해인사를 떠나서 그 삼수갑산으로 가시잖아요. 그때 우리 해암 스님이 황해도 백천군 해월면 에서 태어났는데 그 아버지 이름이 그
최사홍이야. 안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사홍선 할 때 그 최사홍이더라고. 우리 스님은 최해암이에요. 해암 스님. 그래서 이게 경허선사와 엇나가요. 못 봐요. 경허선사 못 만나죠. 그래서 그 경허를 초청하여 이 사람 내가 다 강백인데 그 의견을 함께 모아서 그 경허스님을 초청해요. 근데 거기로 데리러 온 사람도 회연 혼에 성월스님은 안 와요. 성월스님도 안 오는 것 같아. 회연 혼에 담에 이 세 분이 오시던가 등암스님이 오시는가. 등암스님이 안 와. 그 저기로 서산 부속사로 그리고 3명의 스님이 오셔요. 오셔서 초청해 가는데 그해 봄 경호는 그때에 거기에 그 서산 부속사에 같이 어디 목룡장 목룡장에 있었던 경호스님 제자 해월, 수월, 침월 그 다음에 뭐야 치문 그 다음에 해봉이도 있었다고 하는데 해봉이도 같이 가나 어쨌든 망공과 치문을 데리고 와요. 같이 가요. 어디까지? 범어사까지. 그래서 범어사까지 와서 공부를 같이 하고 끝까지 경허스님을 따라서 남은 사람은 만공이죠. 그래서 만공이 깨달음을 얻어요. 만공 치문눈과 함께 범어사에 도착하여 자술 도착하자마자 쓰라고 뭘 쓰라고 했겠습니까? 범어사 설선사 계획서를 쓰라고 했겠죠. 범어사가 처음으로 선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선찰대 본산이 됐고 거기 범어사 설선사가 개설했다는 얘기죠. 선사를 개설한 계의서를 써달라고 해가지고 그 계의서는 일종의 뭐예요? 당암 청규집을 약속하는 그래서 변호사가 거기에 청규 비슷하게 계의서를 쓰셔가지고 한 게 이제 그 영원함으로 내려와서 첫 번째 작품이죠. 이게 그러니까 법문으로 길게 산문으로 쓴 것 중에 대오를 이룬 경우가 호서지방에서 대오를 이룬 경우가 호서지방에서 20년간 시절의 인연 따라 대중을 교화하면서 일제의 시대적 울분과 시루의 나라를 보내던 어느 날 일제의 시대적 울분 이거 이렇게만 써놓고 거기에 전봉준 장군이 끼어들어서 이거를 했다고 그런 슬픔까지는 우리가 챙기지 못했지요. 불쌍한 우리 경허선사. 그래서 시루의 나라를 보낸다고만 썼는데 그 시루의 나라를 보낸 거는 대중들이 알아차렸나 봐요. 이렇게 많이 써 있어요. 근데 왜라는 거를 몰라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는 경허선사가 전봉준 장군의 그 천안매부 사이라는 걸 아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나마 지켜줬겠죠. 그래서 울분과 시루의 나라를 보내던 어느 날 경호에게 새로운 전기를 가져다 둔 것이 바로 1898년 범어사와 1899년 해인사에서의 초청이죠. 해인사에서는 재산 정원이가 초청을 했고 범어사에서는 오성월 주지가 이제 아까 말한 등암, 회현, 혼해, 그 다음에 혼해, 담해, 화월 이렇게 그 강백들이 추천을 하게 된 거죠. 이 두 사찰에는 그 당시 오성월 스님 멋있어. 잘생겼어. 부자랍니다. 집이 너무 부자라 절에다가 엄청이 많은 걸 내놨대요. 김난전, 이 김남전이 누구게? 김난전이 내가 좋아하는 이 남전 스님이죠. 남전당 한규. 어떻게 보면 경허선사를 가장 가까이 속속들이 알고 계신 분이 이 김남전 스님, 남전당 한규. 오성월과 김난전이 각각 주지선에 있었는데 왜냐면 김남전 스님이 먼저 해인사 주지가 됐고 그 김남전 스님 다음에 그 재산정원이 주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김남전이 사실은 초청을 한 거예요. 각각 주지선에 주지직에 있었는데 평소 경허의 소식을 듣고 흠모하고 있었던 터라. 근데 오성월 스님은 흠모하고 있었는데 남전 스님은 경허 스님에 대해서 좀 많이 몰랐어요. 주지직을 내놓고 그
재산정원이 할 때에 이제 그 재산정원이가 도반이었는데 자꾸 경호선사한테 밤마다 닭고기를 잡아서 갖다 바치니까 아니 자네가 이럴 수가 있냐면 왜냐면 재산정원은 이 계율의 대가잖아요. 진짜로 계율의 대가인데 그 계율을 막 닦게 재산정원도 근데 잘생겼어. 스님들이 그 들성부른 스님들은 잘생긴 것 같아 보니까 그죠? 그래서 그 재산정원이 이제 그 남전당 한규를 설득시켰는데 결국 남전당 한규가 재산정원보다 더 경호선사를 좋아하고 경호선사가 더 가까이 겠게 되는 그런 인연으로 끝나죠. 어찌됐든 간에 이들의 뛰어난 안목으로 그 뛰어난 안목이 있었어요. 누가? 특히 어성을 주지가 경호를 초청하여 경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줬어. 어느 날 한국 선불계 역사의 판도를 바꿔놨고 이들은 선승으로서 훗날 선학원 운동의 주역을 담당하게 되죠. 오성을, 김남전, 뭐 저금스님, 뭐 송만공에서부터 비롯해가지고 막 백영선, 한영훈까지 다 이 선학원에 모여서 있는데 그 위대한 선학원이 울고 있더라고. 갔더니 그 건물의 울음소리가 들려요. 나한테 살려달라고. 아휴, 그래서 내가 선학원에 말했잖아요. 선학원에 시민선방하면 내가 해줄 거고 선학원에서 경호직 강연을 뭐 그 음향 시설이고 뭐가 빡빡하게 잘 돼 있고 공간도 막 그냥 엄청 넓고 아니 왜 거기를 놀려? 스님들 불러다가 그냥 목탁 소리가 나고 그냥 이렇게 활기차고 선수행도 내가 보기로는 그 마당에다가 자부동 몇 개 깔고 다 반석을 해놓잖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거기 한 번씩 들어가서 앉는다니까. 그러면 또 선을 지도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그런 거를 다 덮어놓고 그 선학원 들어가니까 딱 썩은 냄새가 나요. 곰팡이 냄새. 그것도 없애야 되는데. 그 참 건물도 불쌍하다는 걸 느낀 게 건물이 참 불쌍하더라. 어떡하냐. 내가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고 어떤 설득을 하고 뭐를 해도 안 돼. 역부족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 그걸 감당할 수 없대잖아요. 근데 뭐 솔직한 답인 것 같았고 그 내가 예상했던 그대로라 예상했던 그대로라 수원수고가 없어요. 왜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니까. 딱 그 법진 스님이 처한 처지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두려움, 공포, 자신감염, 소심함. 경호는 이것을 계기로 1898년에 범어사를 방문하게 되고 언제? 5월달에 가서 그 하한거 해제까지 해주시죠. 그거 하한거 해주시고 7월 15일날 백중날 저 사진 기념사진을 찍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호선사는 처음에 기념사진이 그 범어사에서 하한거도 하고 그 다음에 삼수갑산 가시기 전에 마지막 하한거도 기념사진을 남기시잖아요. 그게 그 의자에 이렇게 앉아있는 거 그죠? 아까 뭐지? 윤필암 3층 석탑. 그렇게 해서 하한거 양쪽에 마지막 기념사진을 남기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기념사진은 경호선사가 의도해서 남기신 것 같고 이 범어사 그 하한거 기념사진은 초대 조실이라 범어사에서 찍으라고 해갖고 그 범어사에서 찍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법스님이 가지고 있는 인천 금상선사 그 눈이 튀어나오는 안광이 튀어나오는 그 사진은 일본 놈들이 끌려갔대요. 일본 놈들한테 끌려서 사진관에 가서 찍은 거랍니다. 분해 이 잡놈들아. 호의가 없다니까. 1900년이에요. 52세. 그 52세 때 그걸 찍었대요. 그 저기 말했잖아요. 천하고 작가가 그 한 거. 그런데 그 사진관에 끌려간 거는 일본 놈들이 요주의 인물, 말 그대로 요주의 인물이라 해가지고 경호스님만 끌고 간 게 아니랍니다. 그때 김종호 소나무 작가가 있었을 때는 만공스님 필름도 있었고 경호스님 필름도 있었고 그 스님은 필름을 했다고 그래요. 필름을. 그리고 또 그 한영훈 스님 필름도 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충 한 스님들을 잡아다가 그 찍은 것 같아요. 사진관에 가서. 그러니까 그 사진관은 그 스님 그때 당시로 찍은 사진은 뒤에 배경이 없어요. 흐예요. 흐예. 아이?
그게 다 힌트죠. 그래서 오늘날 한국 선불교 역사의 판도를 바꿔놨고 이들은 선승으로서 훗날 산악원 운동의 추억을 담당하기도 하였더라. 누가? 아니? 오성월, 또 김남전 이런 분들. 경호는 이것을 계기로 1898년에 법무사를 방문하고 이것을 도화선으로 해서 경허선의 선지는 크게 거양하게 되는데 최고로 거양한 거는 1899년 해인사로 옮겨가지고 1904년까지 5년간 머물게 되는 그 황금 같은 시기에 진짜로 해인사에서는 많은 거를 남기셨어요. 에휴, 그래서 내가 해인사 처음 가가지고 대성 통곡을 하게 되죠. 그 성명정 스님 앞에서 성명정 스님은 그 해인사 마당 안에 있는 그 3층 석탑. 나는 왜 그 3층 석탑을 보고 그렇게 많이 울었을까? 하루 종일 울어요. 하루 종일. 너무나 많은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경호는 영원함을 넘나들며 가는 곳마다 선의 가풍을 세워 간화선의 전통을 회복시키는 데 온 힘을 기울이는 열정을 보이게 되죠. 근데 이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말 그대로 그냥 영원함 어디 호소에서 20년 했다지만 그 20년은 뻥이야. 왜냐 전봉준장은 그거 하느라고 거의 화성세월을 다 보내게 됐고 그거에 몰두해 있어서 크게 경호선사가 영원함을 가기 전에 호소에서는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도 않았고 왔다 갔다 하면 했어요. 하철만 그랬는데 이제 전봉준 가고 난 뒤에 그 5년 동안 1898년에서부터 1903년까지가 아주 기가 막힌 진짜로 황금 같은 시간을 그냥 보내게 되는 그런 계기가 영원함이야.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경호는 영원함을 넘나들며 가는 곳마다 선의 가풍을 세워 간화선의 전통을 회복시키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 열정을 보이게 된다. 이때가 바로 한국 근대선의 중흥기로서 간화선풍의 전통 선불교가 되살아나고 되살아났죠. 간화선의 대중화를 도모하여 대중이 접해보지 못한 선수행의 생활을 실행하여 대중의 수준을 선의 경허의 일생 가운데 가장 의욕적인 활동을 전개한 시기죠. 5년 황금 같은 5년이 있어서 오늘날에 우리 간화선이 있고 또 이 간화선의 전통이 전국 선원에서 이어가고 있고 대단하죠. 좀 있으면은 그거 돌아오네. 또 동안거가 돌아오는 거예요. 며칠 있으면. 하여튼 바라는 거는 안거가 끝날 때마다 그래 제가 말했지만 안거에서는 선지식이 못 나와요. 말했죠. 뭔 놈의 경향은 왜 해? 그리고 그렇게 따닥따닥 붙어 앉아서는 안 돼요. 네, 그래도 같이 모여서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강원이 있고 선방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기는 하지만 이제 만약에 더 보탠다면 우리 경원사처럼 조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조실에 지도를 받고 이렇게 해서 그 인터뷰를 통해서 인터뷰라고 하면 안 되지 우리 고유의 말 선문답을 통해서 그래서 의욕적인 시기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남의 선사 경화상 행정에 의하면 1898년에서 1904년 경화 사이가 경화가 찾았던 사찰들은 해인사와 법무사를 비롯하여 무지하게 많지요. 180개라니 180개인데 말하자면은 그것이 조그마한 암자까지도 다 가면은 경사가 열었잖아요. 금강암에 가서도 선언을 열었고 계명암에 가서도 선언을 열었고 백운암에 가서도 선언을 열었고 가는 곳마다 선언을 열으셨어요. 그 다음에 통도사, 송강사, 화엄사, 천은사. 천은사도 나는 이게 천은사가 하늘 천자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늘 천자가 아니야. 샘 천자야. 샘이 이렇게 숨어서 펑펑 솟아났답니다. 그래서 천은사. 이건 거기가 누가 있었죠 그때? 유인명이 말고 유인명. 그 장로가 누구야? 몰라. 계안사, 실상사, 터규산, 송계암에도 마찬가지예요. 송계암도 춘명장로. 유인명이가 아니고 춘명장로. 유인명은 월정사.
월장사에서 경스님 오시니까 대번에 알아보시고 그 대방강으로 하안경 해달라고 해서 그러면 그분은 또 경선사가 화엄강백인 거를 또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춘명장로는 좀 선지가 있으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경선사를 엄청 좋아하셨던 분이라 그냥 그렇게 경선사가 그냥 한 쾌에 써주고 가시잖아요. 뭐 천운사 불량개서 천운사 불량개서를 써주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남아있죠. 태안사, 실성사, 덕유산 송계암, 벽송사, 윤피람. 오냐 윤피람. 내가 좋아하는 윤피람. 백장암. 백장암도 한번 가보세요. 백장암도 진짜 백장암답게 있는데 조금 이게 뭐라 그럴까 보기 힘든 그런 곳이더라고. 우리 그 법산 스님이 백장암에 계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를 방문했는데 그 뭐지 보조사상에서 나를 똑 떨어뜨렸어. 뭐 경화의 삼수갑상과 상체를. 어째 그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결국은 그거를 대각사상에서 통과를 시켜주게 되는데, 백장암 영원함, 지리산 영원함 있죠. 멋있어. 그 다음에 표충사, 밀양표충사, 밀양표충사 경사 신앙인 거 있죠. 그 다음에 대성사, 그 다음에 동화사. 동화사는 금당선언을 경선사가 개설했어요. 동화사 금당선언. 그리고 송광사의 3.1선언도 또 경선사가 개설한 거예요. 많지요. 등으로 영남, 호남 지역의 중요한 사찰들을 총망라하여 선풍을 일으켰다. 그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이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우리 경선사 엄청 많이 부지런했고, 경선사가 그 축지법을 썼대잖아요. 글쎄, 축지법을 쓰듯이 그렇게 빠르게 걸음이 빨라서 날랐답니다. 그래서 경화의 선의 중흥에 대한 염원의 이제 경사가 그냥 짧은 시간 내에 이 선풍을 일으키려고 했었었죠. 오늘의 한국 불교를 반석에 올려놓은 커다란 디딤돌이 되었음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때 경화의 활동은 이 기간에 수많은 불사를 일으키고 그가 가는 곳마다 선풍을 일으키니 경화의 업적은 그의 이상을 감히 한국 선불교의 중흥자로서 손색이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경화선사가 그래놓고 경화선사가 삼수갑산으로 가실 때 마지막 영원왕에게 남긴 그 서간문에 그게 써 있어요. 내가 선풍을 크게 일으키려고 했는데 교력만 흔들어 가지고 그냥 그 요란하게만 떠들어 놓고 내가 이거 선석을 물려주지 못하고 이렇게 가게 됐다라는 것을 쓰신 내용이 있어요. 일단 또 여기서 끊겠습니다.